대한민국의 서해는 단순한 바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한국, 북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전략적 접점이다. 최근 정부가 서해 경렬비열도에 전략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시설 건설이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대담한 프로젝트다. 경렬비열도는 그 지리적 위치와 자연적 특성 덕분에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요지로 평가된다. 경렬비열도는 서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무인도 군집이다. 동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북경렬비열도로 구성된 이 섬들은 한국 영해의 기점 역할을 하며 중국 해안선에서 약 52km 떨어진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이 조선족을 앞세워 경렬비열도를 매입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외국인의 섬 매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단호히 차단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결정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고 항만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항구 건설을 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는 그 위치에서 비롯된다. 동경렬비열도는 약 11만 3,748평, 약 37.5만 위 면적을 가지며 북경렬비열도와 서경렬비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 섬의 남북 길이는 1340m이며 가장 넓은 곳의 폭은 약 300m에 달한다. 섬의 남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시설 건설에 적합하며 북동쪽과 서쪽은 수백만 년 동안 태풍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절벽이 자연 방어벽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형은 순항 미사일이나 해상 공격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하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 초등학교 6에서 8개 크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 면적이면 항만, 미사일 발사 시설, 태양광 발전소 등 다양한 군사 및 지원 시설을 배치하기에 충분하다. 이 지역에 건설될 전략 미사일 기지의 핵심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E다. KVLSE는 미국의 마크 41급에 필적하는 대형 미사일 발사체계로 기존 KVLS를 개량하여 더 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모듈은 가로 3m, 세로 2.4m, 높이 9.8m 크기로 4개의 캐니스터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현무-4 미사일, 탄도 중량 4톤, 사거리 800km, 과 LSAM,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특히 현무-4는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까지 확장 가능해 중국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렬비열도에서 발사된 현무-4는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 집무실 881km까지 9분 이내, 칭다오의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 509km까지 6분 이내, 평양의 김정은 관저 267km까지 3분 이내에 탄착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셈이다. 경렬비열도 기지의 또 다른 강점은 방어 능력이다. 섬의 자연절벽은 서쪽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을 차단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하며 여기에 미국의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해안에 약 6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렬비열도에 배치된 SM-3는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퇴역 중인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빅스버그, 벙커힐을 경렬비열도에 정박시키고 외부 전력을 공급해 BMD, 탄도미사일 방어,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순양함들은 동력계통 노후화로 퇴역 중이지만 전기를 연결하면 SM-3를 포함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섬 남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최소화하면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렬비열도 기지의 건설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얻어낼 기회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네메시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네메시스는 일본 규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의 지대함 및 지대공 무기를 배치해 중국 해군을 봉쇄하는 체계다. 경렬비열도는 이 도련선의 서쪽 끝에 위치해 중국 북해함대와 베이징을 직접 겨누는 최적의 요충지다. 미국은 이곳에 자국의 네메시스 무기, SM-3,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가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감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 또는 추가적인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더라도 경렬비열도 기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활용은 역사적 사례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한다. 문서에서 언급된 포트드럼은 1919년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만 입구에 건설한 콘크리트 요새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공세를 6개월간 저지하며 마닐라항을 방어했다. 14인치 주포와 강화 콘크리트로 무장한 이 요새는 일본군 함의 진입을 차단하며 전략적 판도를 바꿨다. 경렬비열도 기지 역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닌다. 현대전에서 주포 대신 미사일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하지만 요충지에 구축된 단 하나의 기지가 적의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그러나 경렬비열도 기지 건설에는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환경적 우려다. 서해는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으로 대규모 건설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해양 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경렬비열도를 오랫동안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해왔으며 이곳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외교적 협상과 국제적 여론전을 병행하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내 여론의 갈등이다.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렬비열도 전략미사일 기지의 건설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환점이다. 이 기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패권적 팽창을 견제하며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5년을 기점으로 경렬비열도는 서해의 작은 섬에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슬기롭게 추진하여 군사적 효율성과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렬비열도의 깃발을 꽂는 순간 한국은 서해를 넘어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될 것이다.